네 가지 어프로치에 대한 서밍업을 하고 이 내용을 교재 얼바비의 사회조사 방법론 챕터하고 묶어서 연관지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소개한 네 가지 접근법, 이것이 처음에 관련이 없는 것 같고 책 교재와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지만은 좀 마음을 가다듬고 잘 설명을 듣고 나서 교재를 읽으면 교재가 어떤 뜻으로 쓰여졌구나 하는 큰 틀까지 이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네 가지 접근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접근법은 이론들을 묶어서 이렇게 보기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네 가지 접근법을 보면 인식론, 선생님이 에스티몰로지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인식론과 존재론, 온톨로지라 그럽니다. 존재론의 차이가 네 가지 접근법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건 철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했던 이야기죠. 그죠? 인식론과 존재론. 따라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전에 했던 네 가지 접근법을 가지고서 하면은 과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는 1과 2, 그죠? 그래, 컨정티브와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인식론은 내가 아는 것이 확고한 지식이며 객관적인 지식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존재론, 그건 내가 관찰한 그 무엇은 실제하며 다른 사람이 보아도 내가 본 것과 똑같은 것을 본다는 경험론적인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세 번째인 situation based approach, 이런 쪽으로 따지고 보면은 내가 그 사회를 경험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 거기에는 서브젝티비티가 가미가 돼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차이가 극복되는 것은 인간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사회적인 행위를 주고받으면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야기한 1과 2, 컨정티브, 그 다음에 애트리뷰트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이론으로 사회를 설명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칙, 원리, 원칙으로 사회를 설명하는 경향, 그죠? 그래서 간단한 설명이 간단한 형식의 설명이 최고의 설명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연구는요, 공부는 혹은 학문은 사회 이론이나 커뮤니케이션 이론, 미디어 이론, 이렇게 이론들이 있죠. 그죠? 법칙, 원리, 원칙 등이 사회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테스트하는 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얼바비의 소셜 사회조사 방법론 챕터 1을 보면은 그러면 이해가 빨리 될 겁니다. 그래서 리얼리티에 대한 질문으로 교재가 리얼리티에서 단수형과 복수형, 이런 이야기는, 단수형은 과학적 접근에서 이야기하는 온톨로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본 것과 당신이 본 것, 다른 사람이 본 것은 모두 일치하는 하나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고, 리얼리티스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서브젝티비티가 가미된 것, 그죠?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 사회과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적에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믿음이나 종교 이런 거보다는 이론이다. 근데 그 이론이 뭐라 그랬죠? 선생님이 규칙성, 원리 원칙성에 기반을 둔 거란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교재가 말하는 거는 인간의 사회생활을 조사하면 많은 규칙성이 뭔가 실제 있는 것처럼 발견이 됩니다. 그 예로 얼바비의 책을 보면은 미국의 출산율이
상당한 기간을 두고 아니면 미국의 역사를 통틀어서 출산율이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이유에는 거기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규칙성은 인간의 무슨 개인의 의지라든지 이런 거하고 반하게 그냥 저절로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사회에 대한 연구는 교재에서 말하기를 비규칙적인 것, 그죠? 그런 것 예외 또한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회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 연구는 통계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통계학적인 접근에서 statistical 이런 식으로 안 쓰고 probabilistic 이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챕터 1을 읽어 보시면 그러면은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리고 교재의 얼바비 책의 2장은 약간 주제를 벗어나서 ethics 윤리에 대한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구 윤리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요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여기에 선생님이 1번과 2번은 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론은 원리 원칙과 법칙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쪽으로 연구가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교재에서는 연역적인 접근 방법, 연역적인 연구 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연구 방법이란 말을 썼습니다. 연구 방법이란 얘기는 뭐냐면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시작해서요. 로우, 티어리, 프린시플 이런 그죠? 추상적인 개념과 레귤러리티 사회를 설명하는 어떤 원리 원칙에서 시작해 갖고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면은 그러면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울 수가 있고 이 가설에 따라서 연구 디자인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이거를 분석해서 분석한 결과가 가설을 검증을 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검증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었던 regularity, 원리 원칙, theory 이런 것들을 지지하는 그죠? 그런 쪽으로 일반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요. 그거를 연역적, 디덕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과학의 일반적인 연구 패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귀납적인 거는요. 귀납적인 것도 과학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귀납적인 거는 데이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observation을 해요. 그죠? 그리고 그걸 모아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레귤러리티를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레귤러리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들. 그죠? 그래서 데이터 observation에 시작해서 레귤러리티를 찾아서 정리하는 것, 그거를 귀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귀납은 induction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과학은 이렇게 연역적인 방법으로 일반화된 생각을 테스트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혹은 데이터를 막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일반화를 하는 경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교재의 책의 연역과 귀납에 대한 설명으로 나와 있습니다.